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만 화면을 켜는 걸로 할까요? 우와! 김나래 선생님도 화면 켜셨네? 좋아요. 오늘 뭐 길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그 중요한 공지사항의 결론이 뭐냐면, 결론. 마인드맵의 유용성의 재발견이에요. 마인드맵. 시스템 사고 교육에서 마인드맵이 야,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공유해 드릴까 싶어요. 화면 공유를 좀 해볼게요. 자, 아,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예,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죠? 되고 있나? 다시 할까? 네, 네. 화면 공유, 그쵸. 앨범에 공유되고 있죠? 네. 요게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대구 밑에 있는 그 경산에 가서 한 건데요. 거기서 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결과를 10점 만점으로 받아서 그 NPS라는 걸로 환산해서 제가 항상 비교를 좀 하는데, 이 NPS 100%를 받은 것은 이번에 좀 두 번째예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계량적인 어떤 수치로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좀 나왔고, 이 연수생들의 반응도 굉장히 좀 좋아서, 요거는, 이 정도는 좀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어, 예, 이번에 제가, 방법을 좀 달리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각 모둠별로 주제를, 모둠별로 이제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어디 보자. 보자. 에이, 이걸로 해야 되겠다. 정하나, 정하고, 오케이. 자별, 경상북도 국기 나오나? 아니구나. 그 모둠별로, 그 구글 포토스 담당,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공지능 담당,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두 사람은 지정해 달라고 했어요. 구글 포토스 담당, 인공지능 담당. 자, 내가 아예 요거를 좀 나가야 되겠다. 아, 카톡 해가지고 잠깐요. 이거 좀 나가볼게요. 네, 됐다. 그래서 구글 포토스 담당의 역할은 모둠의 결과물들을 사진 찍어서 이 구글 포토스에 올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그 본인들이 각 팀에서 알아 제가 안 하고 각자 찍어서 올리는 작업. 이런 식으로 지금 연습을 좀 해봤고요. 네, 각자 올리신 거예요. 음, 올린 다음에 두 번째는 모둠별로 기사를 하나 선택해라. 아, 이 연수는 그 제가 단톡방에도 올렸지만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교감에서부터 일선 교사일까지 교장만 빼지 그 다양한 계층들이 신청해서 들어오는 연수인데 최소한 10년 차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 정책에 대한 생각을 하고 발표하게 해서 이 교육 정책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이런 연수를 계속 기획하고 있고 지금 9회차가 되는 거고 제가 7회차에 처음 조인하게 됐는데 그때는 한
4시간 정도를 했었어요. 근데 반응이 좋아서 하루 풀 코스로 제가 맡게 돼 있어요. 그래서 7, 8, 9부터 하루 풀 코스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전체 연수가 한 48시간인가요? 어, 40 전체 연수가 대략 42시간 연수인데 그 제가 제일 처음 하는 연수로 하게 됐죠. 그래서 시스템 사고 교육으로 교육 정책을 연결해서 강의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여기에서만 여기처럼 제가 굉장히 주목받고 대접받은 적은 없어요. 굉장히 주목을 좀 받은 건데 왜냐하면 전체 연수의 맨 앞에 어, 방법론으로서의 시스템 사고를 소개를 한 거죠. 그러면 6개의 팀들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42시간 연수를 받고 나서 나름대로의 주제로 뭔가 정책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근데 시스템 사고를 활용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그런 본인들의 선택이긴 한데 아무래도 제일 먼저 만난 방법론이니까 그 시스템 사고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겠죠. 최소한. 근데 그러니까 지난 기수 같은 경우에는 6개 팀 중에 한 팀만 시스템 사고를 살짝 언급했어요. 근데 왜냐면 좋긴 좋은데 막상 자기네끼리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지. 아마 그래서 포기한 경우가 많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런데 이번에는 제일 처음 연수를 시작하고 반응도 좋고 그래서 어떻게 계속 활용하게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시스템 사고 교육하는 이 맥락에서 좀 달리 한 게 뭐냐? 첫 번째, 예, 각자 찍어서 구글 포토스에 올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결과물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딘가 붙이고 우르르 모여서 얘기하고 이게 집중이 떨어져서 그냥 화면에 이런 걸 띄워서 설명하는 거죠. 네. 필요하면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좀 키워서 집중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발표 내용을 보게 하고 또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체 앨범을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구글 포토스가 이게 혁신적으로 좀 잘 활용이 됐다. 그게 이제 자화자찬 하나. 두 번째는 인공 마인드맵을 한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정주 학교에 대한 이슈, 여기는 수행 평가에 대한 이슈, 또 여기는 이것도 또 다른 팀인데 정주 학교가 두 팀이, 그다음에 교사의 마음에 관련된 이 잘 다독거려 줘야 된다. 이것도 큰 이슈예요. 어, 믿을지 모르시겠지만 교사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게 큰 이슈예요. 이것도 역시 그 마음에 관련된 내용이고, 뭐 무너진 교육,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제가 6개, 그러니까 6개 팀이 약간 겹치지만 각자의 나름대로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보면 마인드맵이잖아요, 그냥. 마인드맵이에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어떻게 했냐? 마인드맵은 다 할 줄 아시니까, 어, 각자의 주제에 맞는 기사를 찾아라. 미션. 기사를 하나 선정하고 그 기사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해봐라. 어, 뭐 기사 내용이 없는 거라도 필요하면 추가해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인드맵으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음. 나중에 이 마인드맵에 있는 변수들이 다 사라집니다. 알아서들. 네. 근데 마인드맵 하면 뭐 대충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올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스템 사고 교육을 시작하게 되죠. 이건 먼저 만들고 나서. 네. 자, 그래서 시스템 사고 교육을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패턴에서 좀 많이 또 수정도 했어요. 수정도 했는데 현장에서 또 약간 바로바로 수정도 하긴 했는데 많이 좀 걷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이번 연수의 포인트는 제가 여전히 말이 많은 내용을 좀 줄이자. 그래서 한 시간 안에 최소한 2, 30분 이상은 20분, 최소한 20분은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뭐 떠들고 강의하고 10분, 20분은 본인들이 뭔가 하고 그 다음에 결과 한번 보고 제가 다시 강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활동으로 또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계속 오랫동안 들으면 졸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려고 한 것이 제 작전이었어요. 작전.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뭐 마인드맵 다음에 이제 인과순환 지도, 그러니까 인과관계부터 시작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제가 별로 코치를 안 했습니다.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만 좀 하게 한 거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피드백은 없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한 바퀴 돌아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뭐 굳이 피드백 표시까지는 안 가르쳐 드렸어요. 피드백 이야기는 점심 식사 이후에 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살짝 사람들이 좀 수정하긴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어, 잠깐만요. 어, 아파트 단지에 소독이 하고 있네. 자, 제 말씀 들리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쭉 했어요. 쭉 하고, 이제 이게 오후의 결과물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 표시가 좀 나오고 막 그러네요. 그죠? 네. 그래서 쭉 하고, 이렇게 됐죠. 네.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단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소감문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고요.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가지고 먼저 좋은 이유가 마인드맵을 하니까 이 변수를 선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여기서 얻었어요. 그 영유아 수업에서 시스템 사고를 하는 그 사례. 제가 유치원, 유치원은 아니고 음, 약간 독서 학원, 영유아 대상의 독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이 제 교원대 제자였었고, 지난 학기에 제 수업을 들으면서 바로 자기 아이들한테 적용해 본 거죠. 그 수업에서. 근데 그 결과들이 아주 놀라워요.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제가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오케이. 좀 보세요. 그냥 스탁플로 다이어그램이에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친구가 싸울 때까요? 언제 스트레스가 올라가냐? 흘러 들어오는 물. 흘러 들어오는 물에 수도꼭지를 영향을 주는 게 친구랑 싸울 때래요. 친구가 째려볼 때래요. 그러면 언제 스트레스가 빠지냐? 친구랑 안 싸울 때래요. 친구가 안 째려볼 때래요. 뭐 이런 거 간단하죠? 네. 이 친구를 보면 이 욕조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만드는 거.
하나 이글스가 질 때래요. 친구가 나를 때릴 때래요. 하나 이글스가 이길 때 스트레스가 줄어든대. 친구가 뭐 나를 안 때릴 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욕조 모델은 되게 직관적으로, 욕조에 물이, 그러니까 욕조에 들어오는 물, 그 수도꼭지를 틀면 틀수록, 잠금 잠글수록, 어쨌든 간에, 네, 욕조의 물을 증가시키게 해준다. 욕조의 물이 빠져나가게 한다. 근데 그렇게 하게 하는 원인이 뭐냐?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치원 애들도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어려운 개념을 없이 얼마든지 시스템 사고를 할 수가 있다. 이거를 증명해 보인 거예요. 근데 이 성과가 정말 놀라워요. 봐요. 계속 갑니다. 자, 이 친구는 소연이의 스트레스를 보면 개구리를 만졌을 때 스트레스가 올라간대. 엄마가 혼낼 때 스트레스가 올라간대. 할머니네 강아지가 짖을 때 스트레스가 올라간대. 얘가 뭘 싫어하는지 알겠죠? 이 시스템 사고를 하면 이 손가락 돌리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이 된다. 이 얘기의 또 다른 측면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이 되는데 그 관점은 평소에 나의 생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들의 평소 생각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도 아빠도 몰랐던 거예요. 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영유아 수업에서 시스템 사고가 특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아이들의 평소 생각이 아이들의 세상이 이걸 통해서 드러나요. 왜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라는 이야기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하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올려준대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 아이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은 뭐가 하게 되느냐라고 이 친구 생각하냐면 애기들이랑 같이 놀 때래요. 아, 애기를 좋아하는구나. 아빠랑 공부할 때래. 오, 아빠가 애한테 아주 이런 역할을 해주네. 엄마랑 달리. 할머니가 채소 과일을 구워서 줄 때래요. 오, 평소 할머니랑 이렇게 노는구나. 알게 된 거지. 또 할아버지랑 같이 춤출 때래요. 이거 할아버지가 아주 춤도 춰주시네. 아마도 엄마가 직장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왠지. 이런 거. 또, 이거 보면 아빠가 입으로 엉덩이를 깨물 때 스트레스가 올라간다네. 뭐, 로이가 때릴 때, 내가 똥 쌀 때 시원했었대요. 뭐, 또 그것도 놀라운 겁니다. 오빠가 칠 때 스트레스가 올라가. 근데 내가 거짓말 할 때 스트레스가 올라간대. 이야, 이거는 이런 나이의 아이들한테 보기 힘든 소위 메타인지가 발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 이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상 못 받아서 친구가 놀릴 때, 오빠랑 같이 콩벌레 잡을 때가 스트레스를 줄인대요. 할머니랑 산책할 때 좋대. 그리고 엄마가 안아줄 때 스트레스가 줄어든대요. 아까 그 친구는 엄마가 꾸짖을 때 스트레스가 올라간다 하는데 이 친구는 엄마가 안아줄 때 그 기억이 너무 좋은가 봐요. 근데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을 만질 때가 좋대. 테디 인형이랑 춤출 때 좋대. 이 친구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아이 같아요, 왠지. 음. 근데 그게 엿보이는 거예요. 뭐, TV 못 보게 하는 거, 뭐, 맛있게, 이거 맛있는 거 먹기, TV 보는 거, 뭐 이런 게 있네요. 유튜브 보는 것도 있고요.
자,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한 노하우가 뭐냐면 지금 보세요. 이거 마인드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 제자 유치원 원장은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과 만나는 학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뭐 하냐? 하루에 만나 한 시간 동안 동화책을 한 네다섯 권을 읽어 나가는 그런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클럽이에요. 그런데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워낙에 가져있던 프로그램이 뭐냐면 독서를 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마인드맵을 훈련시켰대요.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리고. 근데 마인드맵을 이 원장은 아주 지독하게도 어, 마인드맵의 샘플을 보여주지 않았대요. 그냥 말만 하고 알아서 그리게.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지만 자꾸 마인드맵을 혼자의 힘으로 그리는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도 좀 달라요. 아이들이 내용들이.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훈련한 아이들 대상으로 어드밴스 된 과정으로 시스템 작업을 그제서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런 식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떠나서 어떤 화살표로 그리는 연습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인과순환 지도, 스탁플로우 다이어그램과 달리 또 이 인과 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과관계로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하게 하는 것에서도 아이들이 놀라운 결과물을 좀 보여주게 되는데, 음, 요거를, 요거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 어디 보자, 마이 페이퍼스. 제가 이거를 이틀, 지난주 토요일 날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 해외 사람들과 같이 그 이 영상 회의할 때 제가 사례 발표를 했어요. 예. 이 친구가 송지연 원장인데, 예. 3세에서 7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 BOT, Behavior Over Time 이런 그래프,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합니다. Behavior Over Time 그래프도 그리고, 스탁 플로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인과순환 지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보셨죠, 이거? 네. 쭉쭉쭉쭉 하면 돼. 요거요. 아마 스포츠와 관련된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마인드맵으로 그리게 한 다음에 인과관계로 또 표현한 거겠죠. 뭐 골프 치면 연습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드라이버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뭐 멀리 날아간다. 뭐 이런 식의 뭐 이 정확한 표현력은 떨어질지언정 그래도 이게 어디야? 뭘 더 바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예. 축구를 하니까 연습하게 되고 공격력이 좋아져서 드리블을 잘하게 되고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된다. 뭐 이런 스토리죠. 그런데 같은 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친구는 달라요. 배구를 하면 공을 치게 되고 배구를 하면 공 치는 횟수가 많아지고 연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잘하게 된대요. 이 친구는 야구를 하게 되면 연습을 하게 되고 홈런을 친대. 그리고 안타를 치게 되고 도루를 성공하게 된대요. 자, 퀴즈. 뭔가 이상한 거 감지하셨나요? 퀴즈. 자, 여기하고도 다른 게 있어요. 골프를 치면 연습을 하게 되고요. 드라이버가 잘 때리게 되어서 멀리 날아간대요. 축구를 하면 연습을 하게 되고요. 공격력이 좋아져서 드리블을 잘하게 되고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된대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뭐 김지훈님 뭐 그 끄떡끄떡했어. 뭐요? 뭐가 좀 이상해요? 뭐가 된다가 없네요, 자기가. 땡 말고. 아니에요? 아, 또 뭐? 아, 자, 제가 말씀, 처음 처음 건. 거는 이게 뭐 연습을 해서 직업으로 연결이 오케이. 되는 거라면 이거는 연습을 했는데 어떤 그걸 더 세부적인 거를 더 잘하게 되는 뭐 이런 차이라고 봐야 아, 될까요? 네. 뭐 도루, 홈런, 뭐 이렇게 세부적인 행동을 더 자신감 먹고 잘하게 되는 이런 걸로, 네, 보이네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지? 라고 제가 이제 한 거고. 이제 이거는 이 스토리는 제가 듣는 이야기니까. 요거. 그러니까 배구를 경기할 때 배구를 잘 받는 그러니까 배구를 잘 치니까 그 다음에 연습한다는 거예요. 자, 선후 관계가 이상하지 않아요? 연습을 잘해야 볼을 잘 치게 되는데 볼을 잘 치면 연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볼 잘 치지 않으면 연습할 마음이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홈런 정도는 쳐줘야 그 다음에 안타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나요? 이 친구는 자기가 뭔가 하려면 더 높은 성과가 있어야 돼. 굉장히 성과 지향적인 거예요. 눈에 띄는 그 외부 성과 지향적, 드러나는 성과. 그러니까 내면의 성과. 얘가 묵묵하게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 언젠가 이렇게 뭐 배구공을 또 잘 받아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야. 배구공을 잘 받아칠 수 있다는 사실이 있어야 그제서야 연습한다는 거예요. 안, 연습하고 나서 안타 정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다가 하다 보면 뭐 홈런 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어렵다는 홈런을 먼저 쳐야 그 다음에 안타 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저렇게 external accomplishment, 예, 이렇게 외부의 어떤 보상, 성과가 있어야 된다. 내부적인 성장보다도 이 이야기를 엄마하고 얘기를 해보니 엄마가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런 얘기를 엄마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의 반응은 이 원장 선생님이 저기 이 점쟁이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대요. 예. 어떻게 우리들만 아는 비밀을 아셨어요? 어? 아이들한테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아이들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야, 학부모 면담으로도 짱이네. 예. 이거 독서 교육 많이 하시는 이미진 선생님이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아무리 눈이 작아도 잘 보여. 예. 근데 이런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마인드맵부터 시작해서 했던 것이어서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좀 얻었던 거죠. 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육 사업을 할 때, 마인드맵을 맨 앞에 두고 길게 할 수는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학원이나 또는 학교에서 마인드맵은 다뤄봤다라는 전제하에 예, 다뤄봤을 것 같아요. 왠지 그죠? 네.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마인드맵으로 본인들의 주제를 뭐 이렇게 쭉 펼치게 하고 그러면 단어들이 좀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인과관계로 한번 연결해 보자. 그러면 이게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이게 인과관계 맞아? 그러니까 생각에 그러니까 관련된 변수들이 쭉 연결되는 것은 알겠는데 연결된 것 같은데 이게 인과관계야?
여기서부터 이제 사고가 하나둘씩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이것도 카톡에 좀 드릴 건데, 뿅, 오케이. 어, 이게 좀 이게 제가, 그러니까 세계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회 안에 시그라고 해서, 어, 스페셜 인트레스트 그룹, 그러니까 이 소모임이 있고, 거기에 K-12 교육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웹 세미나를 해요. 이거는 2025년 6월 달에 했던 세미나 녹화 영상인데, 예, 내용은, 아, 그, 이게 아마 1시간, 근데 발표 내용은 이 정도까지네. 그러니까, 발표는 한 30, 40분 정도 발표됐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링크를 드리면, Then 한번 on take up 보시는데, any time 자막을 with 이용해 보세요. to Jennifer. 그래서 자막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자막 클릭하면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모르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게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자막을 클릭하면 먼저 자동 번역을 클릭하셔요. 자동 번역 클릭하고 그러면 언어를 선택하는 게 있는데 한국어는 맨 밑에 있어요. 일단 근데 제가 한번 썼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 있지만 한국어는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얘네들은 영어로 떠들지만 한국어로 이렇게 자막이 좀 나와요. 그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분위기 파악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쭉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 뭐 영어 자막 형태로 보셔도 되고, 영어 자막으로 꽤 잘 나오니까요. 이 내용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Regenerative Economics. 저는 아마도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환경 쪽으로의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후 정상회담, 피셔의 게임,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주제로 워크숍하고 인가순환지도 그리고 이제 환경 이슈 다음에는 이 경제 이슈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경제 수업으로 시스템 사고를 연결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우리 교육 사업으로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좀, 근데 거기에 대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거예요. 이게 이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Regenerative Economics인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도넛 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도넛 경제학. 도넛, 도넛 경제학. 그러면 책도 도넛, 도덕이 아니라 도넛인데 도너트, 영어로 써야 되나? 도넛 경제학. 도넛 이코노믹스. 이거거든요. 네, 도넛 경제학.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기존의 경제학의 대안으로서 나오는 건데, 케이트 레이워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음,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만든 거예요. 이 저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 현재 2년짜리 코스로,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2년짜리 프로그램으로 경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 90, 80%까지 개발됐고, 여기 교재를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 베이직이 시스템 사고예요.
Regenerative Economics 텍스트북 교재를 보면 뿅. 그래서 S가 말하자면 기본 과정. 그다음에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기본이 시스템 사고예요. 얘가 이 교재가 너무 좋아요. 다 공짜. 그러니까 제대로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좀 소개하고 있어요. 뭐 thinking patterns, diagram, stack flow, causal loop, feedback. 그다음에 6번 에이전트 베이스니 네트워크 모델이니 레버리지 포인트 이것들은 사실 전통 시스템 사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보면 what are systems에서부터 이 5번 SO causal loop feedback 여기까지는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으로 진행하고 우리가 공개된 것을 활용해서 한글로 된 교재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봐주시면 고맙겠어요. 어, 여기 보면 이게 도넛 경제학의 저자인데 이 저자와 함께 이걸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어. 음, 기존의 경제학은 시장 안에서의 이야기만 다뤘는데 시장이 시장만으로 독립적으로 있지 않는다. 시장 바깥에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시장 안에서만 봤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뭐냐. 이 가사, 집안에서 있었던 것이 경제학의 영역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아니냐 이거지. 이렇게 중요한 건데. 또 굉장히 놀라운 관점이 또 뭐가 있냐면 이 가사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됐고 커먼스라고 있어요. 커먼스는 공유지를 의미합니다. 공유지.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왜 공유지라는 것을 자원으로 생각하냐 이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공유지를 자원으로 우리가 생각하니까 자꾸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이냐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얘기해서 공유지의 비극 얘기 넘어간다 이거지. 아니다. 공유지는 관계의 결과물이다. 관계. 이렇게 보니까 이 공유제의 문제가 확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당연히 여기는 것을 의심해보고 뒤집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멘탈 모델. 멘탈 모델을 바꾸지 않은 한 이 시스템은, 이 구조는 바꾸기 어렵다. 그만큼 어려운 거다. 그럼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거를 바꾸는데 필요한 멘탈 모델의 변화는 뭘까? 바로 이거예요. 예. 여기에는 이 사람들의 이론들이 아주 최신 이론이 아니고요. 굉장히 자본주의 1800년대부터 자본주의가 태동하면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경고를 하고 대안을 얘기하는 그 많은 이론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숨어져 있어요, 여기. 그래서 굉장히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최소한 요 동영상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요 사이트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요 사이트도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잘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충 감이라도 한번 잡아보시고, 이것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로 된 컨텐츠를 이해해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한글화 할 것이고, 이게 굉장히 긴 이야기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뭐 한두 해 만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염두에 뒀을 때,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북극성 같은
좌표로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씩 한 발씩 다가가는 그 무언가의 소중한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것도 역시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찮다 싶으면 하는 거고, 우리한테는 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안 할 거예요 하면 안 할 거예요. 저는 같이 할 사람, 뜻하는 파트너를 찾을 거예요, 저는. 저는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할 파트너가 우리 협동조합이 될지, 아니면 제가 또 다른 삶을 찾아야 될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주요 링크 두 개를 나중에 우리 단톡방에 좀 공유해 드릴게요. 자,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모두 발언, 모두 발언 여기까지 했고요. 자, 한번 소감 좀 들어보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만 소감 좀 들어보고, 뭐, 근황과 소감, 뭐, 중요한 근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감도 좀 들어볼까요? 자, 어느 분부터 하실래요? 빨리 아무나 끝낼까요? 끝낼까요? 네, 지명해야 돼? 짧게 얘기하고 오케이, 오케이. 들리시나요? 네. 네. 예, 하고 갑시다. 네. 어, 휴가 기간 동안 역시 교수님 어, 어디에 주요한 활동을 또 하시고 중요한 인사이트를 또 얻으시고 또 새로운 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유아학교에서부터 어, 아이디어 얻으셔서 이렇게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였는데 역시 음, 연결하는 것에 탁월하시구나. 그리고 연결하면 뭐 정말 진주 하나를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또 새로운 작업 이야기해 주시면서 또 교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뭐 배우는 것과 성장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또 도전을 주신 것 같아서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기은지 선생님 채팅창으로, 네, 됐고요. 네. 자, 그러면 김난희, 이미진, 신봉경, 고희령 등 화면이 있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해주세요. 네.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리고 또 휴가 피크 기간이었고, 그래서 수업이 들쭉날쭉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맘마미아를 보고 왔습니다. 그 LG 아트센터까지 가서, 근데 그게 건축물로도 굉장히 훌륭한 거라고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맘마미아를 보면서, 그들의 열정이 바로 앞에서 봤거든요. 앞에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인가 세 번째 줄에서 봤는데, 그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너무 좋았어요. 다시 젊어지고 싶고 다시 운동해야 되겠다라는 그 전투력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 마마미야. 오케이. 네, 그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아이들이 그린 마인드맵을 통해서 아이들의 기질까지 파악하고 저는 아까 처음에 연결하지 않은 친구는 S 성향일 것 같다. 그리고 연결한 친구들은 N 성향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도 아이들의 성격 파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엄마들한테 상담하고 뭐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그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작은 것을 통해서도 아이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나래 선생님. 저도 그 실증사고 교육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제시해 주신 점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연결시킬 수 저 마인드맵 어쨌든 뭐도 알고 돈업경제학도 제가 전공을 하다 보니 그 들어본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구나. 그러려면 우선은 기본기가 탄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이트 영어로 된 사이트 네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고일영 선생님. 네, 저도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툴, 이렇게 참 그거를 열심히 활용하시는 그 원장 선생님이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음, 그거를 이렇게 캐치해서 부모님하고 상담을 잘 하고 계신 부분들이 좋은 것 같고, 또 어린아이들 가능성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리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충분히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할 수 있구나, 이런 가능성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그걸 이용해서 정말 이제 마인드맵 먼저 하면 변수 찾기에 확실히 조금 더 쉽겠구나.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네, 오늘 아침에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신문 선생님. 네, 저도 오늘 늘 교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늘 저는 진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제가 선언할 게, 약속을 지키려고 선언하는데, 교수님께서 걷기를 말씀하셔서 제가 되게 오래 걸었거든요. 근데도 효과가 좀 없었는데 요즘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내년 5월에 여기 5km 마라톤에 도전하려고 가족들한테도 선언을 했거든요. 선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다행히 저희 집 동네에 트랙이 생긴 공원이 딱 오픈을 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 오픈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여기도 선언을 하는 게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책을 쓰신 권은주 선생님 북 콘서트도 갔다 왔어요. 거기 네. 그렇게 하려고, 해보려고, 맞아요. 자꾸 맞아요. 영향을 받으려고. 그래서 맞아요. 오늘도 잘하셨어요. 그렇고, 네, 오늘도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느린 학습자 수업을 6회 중에 3회를 했는데, 주말에 정말 음,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4회키는 어떻게 풀까 했는데, 오늘 제가 해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 많은 영향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저한테 되게 뿌듯한, 제가 음, 바로 수요일날 수업이거든요. 그거를 욕전 모델과 마인드맵으로 좀 수업을 하면 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의 이렇게 문제점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음, 하면 조금 발견할 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진짜 뿌듯하고 지금 약간 떨리듯이 되게 뿌듯한 오케이. 음,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까 학습 지연자? 뭐라 표현하셨죠? 느린 학습자. 느린 학습자.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 학생들의 연령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몇 어, 학년 정도? 제가 맡은 친구는 중3에서 고3입니다. 중3에서 그래서 마인드맵까지 얘기하셨구나. 마인드맵은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제가 볼 때 훈련을 통해서 그래도 표현하는 거 제가 어, 직업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도 해볼 때 애들이 막 창의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려고 해서 제가 막 아주 시간을 조금이나마 정말 시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어, 드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아까 걔들의 마음을 아이들이 말을 막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어서 그 친구들이 제가 창업까지가 목표인데 창업을 한다기보다 그 친구들의 마음, 그리고 그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것에서 어떤 아이템을 해서 그 친구들이 만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차시 음. 수업을 어떻게 할까 주말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그러면 고민했던 게, 예. 그 마인드맵은 사실은 그런 마음이 저기 마인드맵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다음 단계 마인드맵보다 한 단계 확 올라가는 시스템 사고로 가기 위한 교두보일 뿐이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다면 욕조 모델, 욕조 네네, 모델 일조 모델을. 하시는 게 더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주 맞습니다. 되게 직관적으로 쉬우니까. 네, 그래서 아까 딱 보고는 음, 진짜 저희도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진짜 많이 봐요. 이 친구들 수업하면서 보는데 음, 부모들이 궁금하고 제가 궁금한 게 그 친구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아까 딱 볼 때, 그런 마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경험한 이야기도 나중에 같이 한번 공유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 정해보죠. 어, 다음 주는
저는 시간 다 되네요. 네. 아무튼 시간 다 됩니다. 안 되시는, 안 되시는 시간대를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휴가니까 쉽시다 하시거나 선택하셔요. 네. 이미진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수업 일정. 저는 화요일 오전 가능하고요. 오전이 좋으세요? 오후가 좋으세요? 12, 13, 12, 13 연수가 있다고 유장 선생님이 얘기하시네. 그래서 그러면 12, 13은 안 되네. 화요일 날 안 되네. 저는 13일은 오후가 좋고, 아까 그 친구들 수업 오전이거든요. 그리고 14일은 뭐 오전, 오후도 괜찮습니다. 일단 12, 13이 우리 아까 유장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12, 아, 13면. 14일 날 안 되는 시는 하루 종일 안 되시는 분 없어요. 그러면 14일 날 오전 잠깐만, 13일 기은진 오후 선생님이 14일, 15일, 13일 오후 수요일 날 오후 가능하다. 3시 이후. 자, 그러면 뭐 13일 수요일 오후 3시 안 되시는 분 안 돼요. 그러면 수요일 날 오후라면 김난희 이미진 선생님은 언제부터 가능해요? 오전에 가능하고요. 아, 땡. 2시 그러면 이후는 안 됩니다. 14일 오전 10시가 안 되시는 분? 아, 기은진 오전 10시 안 된다고요? 오전에 안 된다고. 그러면 오후. 자, 기은진 선생님 혹시 14일 되시는 시간대는 기은진 14일 오후 6시 반 이후 가능. 오케이. 그러면 14일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 안 되시는 분. 아, 그러면 이미진 선생님은 몇 시 돼요? 9시 반 가능합니다. 아, 그때 안 되겠구나. 그러면 14일 날은 안 되겠네. 그러니까 6시 반도 안 된다 이거죠. 이미진 선생님. 오케이. 그다음에 14일 안 되면 15일 날 안 되는 시간대는 예컨대 15일 금요일 오전에 가능합니다. 오전에 가능하다. 자, 다음 주 금요일 오전 9시 반이나 10시 안 되시는 분. 쉬는 날인 건 아시죠? 뭐 쉬는 날이에요? 8.15 광복절? 아, 오케이. 어, 쉬는 날이라. 네, 가족들이. 그런가? 그러면 좀 거시 눈치 보인다면 다음 주 뺄까요? 아,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은 더 힘들까? 자, 토요일 날 아무래도 집에 눈치가 보인다. 그래요? 목요일 9시 반은 어려우세요? 밤에? 이미진 선생님 가능하시다고 했던. 화요일 밤도 가능합니다. 화요일 날 9시 반도 가능해요. 9시 반? 참, 이분들 참 대단하셔. 9시 반? 9시 반. 자, 14일 저녁 9시 반. 좋아요. 언제, 14일요? 14일 목요일 네. 9시 반. 15일 오전 일찍. 15일 오전, 금요일 날 오전 일찍이라면 몇 시부터? 쌈박하게 1시간 생각하신다면. 기윤재 선생님은 15일 오전 일찍이면 몇 시부터? 9시 반. 자, 다음 주 금요일 날 9시 반. 안 되시는 분? 자, 안 되시는 분? 안 되시는 분? 자, 땅땅땅. 다음 주 금요일 오전 9시 반. 됐어요. 네. 오케이, 땅땅땅.
이 매번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것도 재밌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정은아 우리 대표님이 대답이 없어서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어, 자, 여기까지 하고, 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